이런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이제 번개일이라고. 번개일. 네, 왜냐면 이제 번개가 이제 막 순식간에 내려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야, 되게 거침없는 스타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미 김구 선생이 이때 이제 안중근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이제 자기의 일지에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총을 잘 쏘는 안씨 집안의 젊은 청년이다라고 오. 이제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얼빈 역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저격에 성공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중간에 카스를 쓰고 한복을 입고 있는 네. 남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 저기 약간 대감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좀 지체가 있는. 약간 좀 이토 히로부미랑 좀 닮긴 했는데.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예? 아,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요? 근데 이토 이러면 히로부미가 왜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있- 입고 있어요? 갓을 쓰고. 그 한복은 그 을사 오족층 한 명 이지영이 선물한 한복이라고 합니다. 을사 오족. 예, 을사 오족 5명 다 알고 계시죠? 아유, 이거 다 알죠. 한국 사람이 모를 수가 없죠. 한때는 또 유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총 5명이 이제 을사늑약에 서명을 해서 네. 을사오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네. 별로 뭐 이렇게 외우고 싶진 않지만 또 사실 이런 악당들, 내국노들의 이름도 외워야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 한복을 입은 거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유화책을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남녀노소, 양방, 천민, 만농하여서 목숨을 건다라는 것을 이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 저 임진왜란 때도 승려들이 지금 또 신부님 보니까 승려 생각이 나는데 승려들이 이렇게 그 종교에 살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의병을 일으켜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이토도요 무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본 쪽의 피해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그러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사진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계획 중에는 좀 무력으로 강제로 합병할 계획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죠. 네. 문화 정책을 쓴다고 해도 네. 합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예, 합병하면서도 원활하게 한국 사람들이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상당히 간조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토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토의 선생님은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인데요. 혹시 요시다 쇼인.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한테 일본은 그 개한타했고요. 그때 개한타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오히려 일본보다 약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비롯하여서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똑같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이 서양에서 잃어버린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그것을 계속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즘 지금 일본 정치계에 있는 일본 우익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네요. 예, 창시자인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현재 그 일본 정치계에서도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라는 사람들은 아직 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일본인들이 당시 봤을까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반도의 현태가
일본으로 노리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다요? 한반도 형태가 일본을 노리는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무엇이다. 생각하세요? 화살? 비슷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모양이 뭐 호랑이 뭐 우리를 그런 언젠간 삼킬지 모르는 호랑이 같다. 이빨. 칼이에요. 칼날. 칼. 자, 한반도 이렇게 형태가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저기 일본의 그림. 등어리를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굉장히 예. 위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얻어버리면 그 다음은 일본이다. 예, 그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반도를 얻어야 한다.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일본이 위대롭다. 한반도를 잡아야 된다. 그 일념은 너무너무 강했어요. 거기에 제동콘 게 안중근 의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 그 보국이라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유린하려고 했다는 걸 알렸기 때문인가 보죠. 네,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복도 입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온 거는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얘기를 말끝마다 하고 다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예, 러시아하고 우리가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한국을 독립국으로도 놔둔 거를 봐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의병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빚을 지게 해갖고 그것도 일본에 이제 갚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다 이토의 그 어떤 농간이구나. 특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분개해서 하얼빈 이거를 일으키게 된 거죠.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그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테러리스트다.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조금 너무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건 폄하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국민적 감정, 뭐 우리가 한국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당시 기준으로 테러리스트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토로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진술을 빌려서 네. 말씀을 드리면 추정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아, 7발을 쏴서 그 중에 이제 3발을 네. 이제 명중을 시켜서 이제 사망케 이르렀다는 거죠. 추정되는 사람을 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를 쏴야 될지를 그러면은 네, 모르고 안중근 의사는- 쏘신 거예요? 네, 안중근 얼굴을 의사는 몰랐던 거죠. 어떻게 얼굴을 이토의 모를 수가 얼굴을 있죠?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어떻게? 근데 어떻게 그게 아니, 되지? 뭐 아무리 인터넷이 없다 그래도 옛날에 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은 신문에 얼굴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얼빈 역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저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일설에는 군중 속에서 누가 이제 사열을 받으면서 이토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토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서 이제 손을 흔드니까 이토구나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에는 가장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걸어다니고 높은 사람 같으니까. 높은 그 사람이 바이브가 좀 있긴 하잖아요.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먼저 일단 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성공해도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예, 예. 모르니까.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는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 왼쪽 네, 점에 점. 사마귀 같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안중근 의사도 그랬을 알고 것 같아요. 있었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특징, 키가 작고 그런 얼굴에 점이 난 수염 기른 노인 정도만 해도 근데 보통은 경호팀이 그래서 다 점을 붙이고 나타나잖아요. 헷갈리게 하려고. 보통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명중을 시키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또를 이제 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수행원들도 이제 몇 발 더 쏜 다음에 코레아 우라, 그러니까 대한 만세를 3번 외치고 그냥 체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주하거나 뭐 반항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부터 안중근 의사는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본인의 큰 그림에 있어서 네. 이또를 죽임으로 인해서 본인의 한테 전 세계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때 이제 왜 이 거사를 일으켰는지 더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체포가 되신 거죠. 받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항고하는 걸 잘 몰랐었나요? 왜냐면 그걸 알리시려고 그랬다는 걸 보니까. 당시 대부분 잘 몰랐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네. 근대적인 문명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도로가 얼마나 깔리고 철도를 얼마나 놓고 병원을 얼마나 건설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본이 문명적인 통치를 하고 있느냐. 문명 통치란 말 자체가 어감이 미개한 우리들을 문명화시켰다. 발달시켰죠. 이런 느낌도 있는. 그때 이제 그런 대단한 정치가였던 이토 히로미를 어쨌든 사살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이토가 얘기한 게 다 여태까지 거짓이었다.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본인의 판결도 국제법으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네. 현장에서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포로로 네.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네. 포로는 함부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가 그럴 수 없어요. 없죠. 예. 자, 헤이그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입니다. 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강화의 체결 후에는 포로의 송환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국제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좀 일본이 그런 국제법을 무시한 건가요? 예. 그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1908년에 있었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장애인 사면 25년형을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감형이 또 돼요. 이게 그 애국적 환상에 의한 살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판결. 애국적 환상. 예. 자기는 스티븐스를 죽이면 이제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걸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10년으로 감형되고 이제 무사히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근데 이제 일본이 국제법을 적용했을 때는 안중근 의사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사형 기소는 살인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언젠가는 또 감형이 돼서 풀려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이제 국제법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심지어 그 재판이 이루어진 곳은 또 중국이에요? 네. 리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어떻게 또 중국으로 또 가게 됐을까요? 그러게 뭐 또 일본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조선이 뭐 또 이럴 수도 그리고 사건이 있는데. 발생한 곳은 하얼빈이고, 그렇죠? 하얼빈인데 리순에서 재판이 열렸다. 네.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차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은 조차를 한 나라의 주권 지역이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다 그 나라가 담당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러시아의 이 재판 관할이 있는 먼저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재판 관할 거는 당연히 러시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최고 정치인이 러시아 관할지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서도 부담이었었어요. 그렇지. 불편한 상황 속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네, 그게 약간 가장 이제 그런 컸네요. 것들이 이렇게 해도 욕 먹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매끄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일본 본토에 보내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일본은 국제사회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안일사를 그렇게 금방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일치제라는 것을 일본 그 재판에서는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다 일치해서 만장일치가 돼야 판결이 예.
그러한 그 제도가 일본 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보내면 절대 사용이 안 된다. 그러나 아니사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국의 리순, 거기는 그 재판관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수는 만장일치가 안 되게 정말 불가능한 곳이네요. 한 명만 하면 돼 이거. 그래서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기가 대단히 쉬웠다. 얘만 라고 할수 설득하면, 있습니다. 요 딱 한 명만 설득하면은 사용이 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사를 사용하겠다.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답이 게임이네. 다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내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다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행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